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일가족 5명이 무사히 대피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7개월 아기를 포함해서 가족들 모두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이집트 남부 검문소 개방 이틀째에도 수백 명이 탈출했는데 이집트는 7천 명 대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타오릅니다. 건물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고등학생이 지난달 본인의 SNS에 올린 가자지구 폭격 상황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전쟁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이 소녀의 가족들이 현지 시간 2일 라파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엄마와 한국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계 남편, 그리고 자녀 3명으로 한국 국적 일가족 5명입니다. 생후 7개월인 아기를 포함해 가족들 모두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내가 제일 어려가지고 지금 이제 올 초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 6, 7개월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아까 통화했던 내용으로는 다 아기까지 다 건강하다라고. 가자시티에 거주해온 이들은 가자지구 남쪽으로 대피했지만 2주 동안 국경이 열리지 않아 라파 검문소 근처에서 전기가 끊긴 채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모두 내보내준다라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때 연락도 받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바로 건너오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못 왔던 거죠.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자 지구를 탈출한 건 전쟁이 시작한 뒤 26일 만으로 주 이집트 대사관 영사가 라파 국경에 파견돼 철수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교민들이 마련한 숙소에 머물며 향후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16명이 일본 정부가 보낸 군 수송기를 타고 떠나면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420명으로 줄었습니다. 라파 검문소가 열린 지 이틀째에도 수백 명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이집트 보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 국적자 344명이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이집트는 60개국 약 7천 명의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의 대피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하고 추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끊겠다는 나라도 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아 캠프. 온전히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잔해물에 깔린 주민을 구조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공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자발리아 캠프 인근 유엔 학교 주변에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난민 캠프에도 공습 이후 잔해 속에서 1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시민 구조대 측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가자시티 서부 텔 알하와의 한 병원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까지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가 9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마스 측이 밝힌 가운데 사전 경고도 없이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격을 향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ecretary General is appalled over the escalating violence in Gaza and Israeli airstrikes in residential areas of the densely populated. He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any killings of civilians. 콜롬비아와 칠레, 요르단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고 볼리비아는 아예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3년 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던 바레인도 이스라엘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핵심 지역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하고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북 포항의 상가주택에서도 LP가스가 폭발해 80대 남성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계단을 내려오고
불에 타 모두 검게 그을린 집안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 방 안에선 71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좀 불편하시다고는 들었는데 교사 중에 있어가지고요. 또 이웃에 살던 생후 3개월 아기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6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도로 주변이 건물에서 떨어져 내린 잔해물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8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노출된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강원도 양구의 한 야산에서 난 불로 산림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가 철수한 데다 불이 난 곳이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일, 주류, 외식 물가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한참 과일 맛이 든 가을인데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진짜 과일을 너무 고파요. 과일이 고파. 사과 같은 거는 진짜 못 집어요. 사과 말고 그냥 차라리 양상추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렇게 들기가 무서워서. 이상저온의 출하량이 줄면서 지난달 사과값은 작년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대파값도 이번 달엔 50%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8% 올라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3%대로 올라선 뒤 석 달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13.5%로 뛰어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외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빅맥을 포함한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올렸습니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젤로도 일부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을 7% 올려 식당에서 먹는 소주 한 병이 7,000원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정부는 범부처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바나나와 망고 같은 수입 과일에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커피와 코코아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같은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또 김장철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45억 원을 투입하고 배추, 무 등 농산물 11,000톤과 천일염 10,000톤을 할인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